당신이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순간 뇌로 가는 혈관 어딘가가 조용히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국그릇을 들다 손에서 툭 떨어집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10만 5천 명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288명. 5분마다 한 분씩 쓰러지는 셈이죠. 그중 78%는 전날까지 멀쩡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혈관이 80% 막혀도 우린 모릅니다. 90% 막혀야 겨우 알아챕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올해 69, 전업주부 김수지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다녀오며 가족 밥상을 챙기던 분이었죠. 어느 날 설거지하다 손에 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이 꼬이고 어지러웠지만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계단 오르다 숨이 차고 한쪽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선 혈관 관리,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밤 수지 씨는 부엌 서랍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가족 밥상을 지키려면 내 혈관부터 지켜야지.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지 씨는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맵기 2숟갈씩 덜어내고 소금 대신 향신채로 간 맞추고 그리고 이가루라 부르는 4가지 식재료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 부담 없고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실천하는 방식이었죠. 오늘은 뇌경색을 멀리하는 식탁 습관, 이가루 4가지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바쁜 일상에서도 따라하기 쉬운 장보기 목록과 조리 팁, 그리고 혈관을 지키는 작은 루틴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한 끼, 한 숟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수지 씨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자연스럽게 느껴보실 겁니다. 그날 이후 김수지 씨는 부엌 시계를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말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장바구니에 작은 메모를 끼워 넣었습니다. 종이엔 4단어가 적혀 있었죠.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호두가루. 수지 씨는 이 4가지를 묶어 이가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잘 먹고 잘 먹어야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스스로의 농담 섞인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생강가루입니다. 시장 좌판에서 말린 생강을 고르는 동안 수지 씨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맵진 않죠?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죠.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만 타 드세요. 속이 먼저 적응해야 해요. 수지 씨는 그 말대로 아침마다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생강가루를 톡 떨어뜨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혀끝이 얼얼했지만 셋째 날부터는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함이 오히려 몸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지 않고 소금도 필요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혈관 관리의 첫 단추였습니다. 오후에는 아로니아 가루 차례였습니다. 보랏빛 작은 열매 가루를 요거트에 뿌리면 색이 먼저 눈을 사로잡습니다. 수지 씨는 단맛을 줄이기 위해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했고 티스푼 하나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을 만들었습니다. 단맛 대신 산뜻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두유에 풀어 마셨고 어느 날은 샐러드 위에 살짝 뿌려보았습니다. 한 가지 식재료를 여러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꾸준함의 장벽을 낮춰주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야 오래 간다. 수지 씨는 그 원칙을 식탁에서 지켜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땐 강황가루를 꺼냈습니다. 노란 빛깔은 보기만 해도 따뜻했습니다. 수지 씨는 처음부터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반 티스푼,
그리고 아주 작은 후추 한 꼬집. 기름을 약간 쓰는 요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콩나물국에도 은근히 잘 녹아들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국물을 보며 수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하면 거부감이 생기지만 적당하면 습관이 된다. 몸이 받아들일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중장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호두가루입니다. 통호두를 미리 데쳐 냄새를 날리고 잘 말려서 믹서에 곱게 갈아 유리병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침죽 위에 한 큰술, 혹은 저녁 나물무침에 한 큰술. 고소함은 짠맛을 잊게 했고 식감은 포만감을 오래 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거부감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지 씨는 가족 식탁의 사령관이었기에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모두의 습관을 부드럽게 바꾸어 갔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매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했고 어떤 날은 맛이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수지 씨는 작은 수정을 했습니다. 생강가루가 부담스러우면 물 대신 따뜻한 우유에 풀어 맛을 누그러뜨렸고 아로니아 가루의 떠른 맛이 거슬리면 바나나 반 개를 곁들였습니다. 강황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향이 부드러워졌고 후추는 한 꼬집에서 한 톡으로 양을 줄여 조절했습니다. 호두가루는 보관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치만 소분하여 서늘한 곳에 두고 남은 분량은 냉동실에 넣어 산패를 막았습니다. 이 작은 조정들이 쌓여 꾸준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지 씨는 일주일 단위로도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엔 생강가루를 물에, 화요일과 금요일엔 우유나 두유에, 수요일엔 아로니아 요거트, 토요일엔 아로니아 두유, 일요일엔 쉬어가는 날로 정의 입을 비우듯 휴식도 주었습니다. 강황은 저녁 반찬 중 카레나 볶음 요리처럼 기름을 쓰는 메뉴에만 넣었고 호두가루는 하루 한 큰술로 횟수를 고정했습니다. 규칙은 뻣뻣하지 않아야 오래간다. 필요하면 순서를 바꾸고 손님이 오는 날엔 과감히 건너뛰었습니다. 핵심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점검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방벽에 작은 달력을 붙여 먹은 날엔 초록점을 찍었습니다. 초록점이 줄지어 생길수록 스스로에게 미소가 났습니다. 혈압은 아침 저녁 같은 시간대에 재서 작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소금통은 가능한 한 멀리 두고 국물은 한 숟갈 덜어내는 습관을 붙였습니다. 이 가루가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좋은 습관을 움직이게 하는 손잡이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수지 씨는 보건소 상담 창구에 들러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약사와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약을 먹고 있다면 생강이나 강황 같은 향신가루를 갑자기 많이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강황은 소량부터 시작해 몸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호두는 피해야 하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전체 단백질 칼륨 섭취와 함께 의사의 지도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로니아처럼 색이 진한 베리류는 치아 착색을 줄이기 위해 섭취 후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면 좋습니다.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안전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지 씨는 배웠습니다. 조리 팁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생강가루는 물에 바로 풀면 가루가 떠다니기 쉬워 컵에 먼저 조금의 물로 반죽을 만들어 풀고 따뜻한 물을 부어 마무리했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는 요거트에 바로 넣지 않고 한두 숟갈 덜어낸 요거트에 먼저 섞어 덩어리를 없앤 뒤 다시 합치면 고르게 퍼졌습니다. 강황은 기름에 먼저 살짝 볶아 향을 낸 후 채소를 넣으면 누린내가 줄었고 호두가루는 마른 팬에 아주 약하게 데워 고소함을 살려 썼습니다. 이 작은 기술들이 식탁의 만족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또 하나
수지 씨는 대체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로니아가 없을 땐 블루베리 파우더나 제철 블루베리를 갈아 썼고, 호두가 부담스러울 땐 아몬드 가루를 소량 활용했습니다. 중요한 건 보랏빛 베리류 1 견과류 1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강이 매울 땐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섞어 향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강황이 낯설 땐 카레가루를 대체로 쓰다가 점차 강황 비율을 올렸습니다. 완벽보다 지속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수지 씨의 하루는 점차 바뀌었습니다. 아침 생강물을 마시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했고, 가벼운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3분만 했습니다. 점심 식탁에선 김치를 헹궈 먹는 날을 늘렸고, 저녁엔 국물보다 건더기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엔 마트에서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코너를 둘러보며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이 가루가 중심이지만 이 가루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움직임,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넓은 그물처럼 함께 엮일 때 혈관은 편안해집니다. 혹시 나는 약을 이미 먹고 있는데 이런 가루들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지 씨는 약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잘 챙겨 먹고, 식탁은 식탁대로 개선했습니다. 약은 안전망이고 식습관은 매일의 토대입니다. 두 축이 함께 할 때 효과가 겹겹이 쌓입니다. 반대로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경계했습니다. 티스푼, 한 큰술, 반 티스푼. 기준을 정해두면 손이 넉넉해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지 씨는 몇 가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간식이 단순해졌습니다. 과자 대신 요거트 플러스 아로니아 가루, 밤 시간에 출출함엔 따뜻한 물 플러스 생강가루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둘째, 반찬의 간이 낮아졌습니다. 호두가루 덕분에 고소함이 채워져 소금을 덜 쓰게 되었고, 강황 덕분에 자극적인 양념을 줄여도 향이 풍성했습니다. 셋째, 주방 동선이 짧아졌습니다. 4가지 가루를 눈높이 선반에 소분해 두고 작은 계량 스푼을 병마다 묶어둔 덕분입니다. 준비가 쉬우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실천이 쉬우면 꾸준함이 탄생합니다. 이어서 수지 씨가 실제로 만든 7일 식탁 루틴을 공유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1일 아침 따뜻한 물 플러스 생강가루 반 티스푼. 점심 채소볶음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 간식 요거트 플러스 아로니아 가루 1작은술. 저녁 나물무침에 호두가루 1큰술. 2일 아침 두유 플러스 생강가루 한 꼬집. 점심 생선구이에 레몬과 허브로 간줄이기. 간식 바나나 반개 플러스 아로니아 가루 살짝. 저녁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로. 3일 아침 따뜻한 물 플러스 생강가루. 점심 카레에 강황가루 추가. 기름은 최소화. 간식 사과 1개. 저녁 호두가루로 시금치 무침. 4일 아침 요거트 플러스 아로니아 가루. 점심 닭가슴살 볶음에 강황후추 소량. 간식 토마토. 저녁 미역국은 싱겁게. 호두가루는 생채 한 큰술. 5일 아침 생강가루 플러스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 점심 버섯볶음에 강황가루 약간. 간식 오이 한 토막. 저녁 두부 샐러드 플러스 아로니아 가루 아주 살짝. 6일 아침 두유 플러스 강황가루 한 꼬집. 점심 생선찌개는 국물 줄이기. 간식 요거트 플러스 아로니아 가루. 저녁 메밀국수에 호두가루 토핑. 7일 쉬어가기. 가루 섭취를 줄이고 물과 채소 위주로. 몸의 반응을 점검하는 날. 실패를 다루는 법도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서 가루를 못 챙겼다면 돌아온 날부터 초록점 1개를 찍으며 다시 시작합니다. 입맛이 질린다면 요거트 대신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로 바꾸어 보세요. 강황향이 지루하다면 월계수잎이나 로즈마리를 활용해 향을 분산시켜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세요. 어지러움, 두근거림, 속쓰림, 알레르기 반응 등 낯선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지 씨는 한 달에 한 번 스스로에게 작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셨지? 이번 달엔 김치 국물을 얼마나 덜어냈지? 빵이나 과자를 몇 번이나 대신했지? 점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관찰이었습니다. 관찰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있어야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가루는 늘 곁에 있는 도구였고 때론 동기였으며 무엇보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가 전부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기존 질환, 수면과 스트레스, 활동량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티스푼 하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가루 한 스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석 달, 반년이 지나면 달력 위 초록 점들이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생강 아로니아 강황 호두 이 네 가지 이가루를 작은 습관으로 묶어 매일 실천하면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손에 잡히는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김수지 씨의 식탁에서 그 실마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컵 한 잔에 따뜻한 물, 티스푼 반 스푼의 가루, 저녁 반찬의 한 큰술의 고소함, 거창하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실행법을 안내 드릴게요. 첫째, 주방에 작은 바구니를 마련해 이가루 4종을 한자리에 모아두세요. 보이면 손이 가고 손이 가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계량 스푼을 병마다 묶어두세요. 얼마나 넣지? 고민하는 시간을 0초로 줄이면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달력이나 메모 앱에 초록 점 찍기 규칙을 정하세요. 먹은 날엔 점을 하나, 일주일 뒤 점 3개만 보여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넷째, 물, 소금, 기름의 기본 습관을 함께 손보세요. 물 한 잔을 먼저, 소금은 반 스텝 낮추기, 기름은 티스푼에서 시작하기. 다섯째,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 알레르기를 점검하고 몸이 보낼 신호를 기록하세요. 안전은 늘 가장 앞줄에 세워야 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나는 맵거나 향이 강한 걸 잘 못 먹는데요. 괜찮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우유나 두유의 아주 소량부터, 강황은 기름 한 방울과 함께 노랗게 향만 살짝, 아로니아는 요거트 한두 숟갈에 먼저 섞어 덩어리를 풀고, 호두는 마른 팬에 살짝 데워 고소함을 부드럽게 올리면 됩니다. 하루라도 놓치면 물거품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은 연속보다 복기력이 더 중요합니다. 빠지면 돌아오고, 질리면 바꾸고, 힘들면 줄여가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양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서서히 늘리기. 둘째, 식탁 전반의 나트륨, 당 과도한 기름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조합으로 쓰기. 셋째, 이가루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넷째,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루함 없이 오래 간다는 것. 다섯째, 기록과 점검이 꾸준함의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오늘 장을 보신다면 말린 생강가루, 아로니아가루, 강황가루, 호두를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엔 따뜻한 물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 오후 간식엔 요거트에 아로니아가루 한 작은술, 저녁엔 반찬에 강황가루와 후추 한 꼬집, 그리고 호두가루 한 큰술로 고소함을 더해보세요. 모두 한날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하나씩. 하지만 매일이 목표입니다. 응원 한마디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혈관 관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가볍거나 짠맛이 덜 그리워지거나 밤중 간식이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작은 뿌듯함이 다음 날을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제의 식탁이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한 스푼이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생강, 강황 같은 향신가루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양을 조정해 주세요. 담낭 질환, 위장 민감, 견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시작 전에 개인 상황을 점검하시고요. 당뇨,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전체 식단의 탄수화물, 단백질, 칼륨 균형을 의료진과 함께 설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매일의 몸에 직접 닿는 선택입니다. 나에게 맞춘 속도와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지킨다. 그리고 한 줄의 명언을 덧붙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길게 이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편에서 더 실천적인 식탁 루틴과 쉬운 운동 루틴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콘텐츠를 더 알차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